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애는 왜 먼저 연락을 안 할까? 또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걸까? 처음에는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은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먼저 전화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부모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늘 먼저 다가온다는 안전감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먼저 챙깁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챙겨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는 언제든 나를 기다려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감이 오히려 연락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입니다. 어른이 된 자녀들은 학업, 직장, 대인관계 등으로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부모님보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도 한때는 바쁘게 살아오셨고 그 속에서도 자녀를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돈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연락해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부모님은 점점 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은 기다려줄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조만간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부모님은 항상 계실 테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락 한 번 미루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잔소리를 듣거나 비교되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 대부분은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담긴 진심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 연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연락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단순히 연락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연락이 닿았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냐는 불만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고 부모님이 외롭고 허전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자녀들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연락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연락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뜸하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부모의 여유, 그리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녀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멀리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은 대부분 부모님의 일방적인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자녀들의 연락 빈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쫓아올 때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관심이 생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거나 연락을 강요할 때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들은 오히려 더 궁금증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반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요구하면 자녀는 이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욱 연락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 무관심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경계를 가진 관계에서는 서로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고 이는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부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등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 때 자녀들의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우울해하는 대신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자녀들이 먼저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와 연락할 때의 대화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통화할 때 습관적으로 잔소리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몸은 안 피곤하니? 돈은 잘 관리하고 있어? 등의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죠. 물론 이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요즘 재미있는 일은 없니? 와 같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또한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연락의 빈도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질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 횟수나 통화 시간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질입니다. 짧은 대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밥 먹었니? 라고 묻는 것보다 요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약 70%가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를 선호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문자나 메시지를 더 편하게 생각하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효도나 가족 관계의 의미가 자녀 세대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과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새로운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녀는 부모의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 존중이 있을 때
연락의 빈도나 방식의 차이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유연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도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긍정적 강화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연락했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제 연락했니? 라는 원망 섞인 말 대신 내 소식 들으니 기쁘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소통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소통의 경험은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가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낄수록 자발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점점 더 연락을 회피하게 되겠죠. 따라서 부모는 매 순간 자녀와의 대화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감적 경청의 자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와 같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공감적 경청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수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거나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와 같은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수용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부모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는 더욱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녀 또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관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자녀와의 대화에서 조금 더 경청하고,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적 소통의 가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나 심각한 이야기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데 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상적 소통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대화 속에서 자녀는 점차 자신의 진짜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얼음도 따뜻한 온기가 계속되면 결국 녹듯이 서먹했던 관계도 일상적인 대화가 쌓이면서 점차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익숙한 메시지나 SNS를 통해 간단한 사진이나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통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통의 관심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주제를 넘어서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도 더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대화나 의무적인 소통이 아닌 진심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세대 간 소통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문화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하지? 라고 비판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하구나 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이러한 열린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지사지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우리의 부모님과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사회와 자녀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취업, 결혼, 주거 등 많은 영역에서 자녀 세대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식의 비교나 훈계 대신 요즘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이해와 공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관계의 정립도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성인 간의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건강한 거리두기의 실천적 방법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 갑자기 거리를 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건강한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탄력 있는 고무줄과 같아서 필요할 때는 멀어질 수 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다른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나 바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보여주는 존중의 태도는 자녀에게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지고 걸어가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은 조건 없는 지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선택이나 행동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자녀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경계 설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동의 없이 집에 방문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 존중이 있을 때 자녀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존중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소통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에서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소통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눈빛, 포근한 미소, 적절한 스킨십 등은 때로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에는 말보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긴 설교 대신 따뜻한 포옹 한 번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말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전달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일 때는 깊은 대화나 조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피곤해 보이는구나, 쉬어가자와 같은 배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에서 유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진지한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머와 웃음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유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감정의 솔직한 표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단다와 같은 고백은 자녀에게 부모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솔직한 표현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소통하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회복력과도 연결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차분해졌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화해를 위해 한 발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왜 그랬니? 라는 책망 대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사실 양쪽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대화의 순간도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진정한 의미의 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닌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부모로서 나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걱정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의 실천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이나 평가를 잠시 멈추고 온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 피드백의 활용입니다. 자녀의 작은 성취나 노력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칭찬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자랑스러워와 같은 말들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수용과 표현입니다.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때로는 실수를 하고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화가 났었다. 와 같은 솔직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동의 경험 만들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꼭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들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세대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이나 SNS 활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이를 불필요하거나 시간 낭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주로 성실함과 헌신을 중요시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도 세대별로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전통적인 성공의 기준이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아 실현, 일의 의미, 삶의 균형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만의 성공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소통 방식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 세대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보다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소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때로는 자녀의 소통 방식에 맞춰주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메시지나 이모티콘을 통한 소통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극심한 취업 경쟁, 높은 주거 비용, 불안정한 미래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조언자나 후원자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와 같은 응원의 말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메마르고 고립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와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의 메시지는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실패를 매우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속도 존중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지와 이해는 결국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경험한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 개선을 넘어 자녀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건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패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적절히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의 첫 단계는 감정의 인정입니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만 했어.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화가 났을 거야.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타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차분해졌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흥분한 것 같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와 같은 제안은 매우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의 공동 모색입니다. 일방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능한 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더불어 용서와 화해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이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욕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부양과 보호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을 돕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는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 선택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 독립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을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만 정서적 독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등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천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소통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전통적인 대면, 대화나 전화 통화 외에도
문자 메시지, SNS, 화상통화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명확성입니다. 어떤 채널을 사용하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소통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소통 방식의 선택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나 대면, 대화가 적절할 수 있고, 일상적인 안부나 가벼운 이야기는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대면 소통에서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소통에서는 이모티콘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통의 빈도와 질의 균형입니다. 너무 잦은 연락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뜸한 연락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면서 매번의 소통이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근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대 간 지혜의 공유라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부모는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자녀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조언의 방식입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공유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런 경험을 했어. 그때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선택을 했었지. 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이해는 자녀 세대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학습의 과정은 세대 간 이해를 깊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 관심사 발견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공통의 취미를 발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열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험의 공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새로운 관계의 차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경험의 공유는 결국 세대 간 다리 놓기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건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의 원칙입니다. 지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성장을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적 지원, 경력 개발 지원, 취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있어 든든해. 내 도움이 큰 힘이 되었어. 와 같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가족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원 체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평생에 걸쳐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의 유연성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과 역할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자녀는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모는 노년기에 접어들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갈등 관리의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관계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성의 유지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각자의 감정과 필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성장 지원입니다.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추억의 공유와 창출입니다. 함께한 시간의 소중한 기억들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하고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가치의 전수입니다.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과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 계승을 넘어 각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조화롭게 융합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추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세대 간의 이해, 효과적인 소통 방법, 갈등 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관계, 세대 간 소통,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큰 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